네. 코스피 지수는 자세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어제는 조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유럽발 악재 좀 흔들렸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 지표는 좋고 무엇보다도 워낙 또 고점이었기 때문에 고점 부담에 대한 조정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S&P 500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13년도 들어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상당히 지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는 미국에 있어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지금 터지기 직전에 그 지수대였기 때문에 그 지수대를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미국의 펀더멘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미 올해 3월달 들어서 2007년도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의 고점을 2012년도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던 영향이 크고요. 반면에 이제 현재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S&P 500 지수가 과연 2007년도의 고점을 넘어가느냐는 부분입니다. S&P 500 지수마저도 2007년도에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신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S&P 500 지수가 2007년도 최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우상향 흐름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현재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채널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측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채널의 상단에 좀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좀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다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은 되겠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이쪽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하락은 그다지 국내 증시에 이제 큰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고점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시각은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시장만 보자면 3월 들어서도 이미 3%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고 120일 이평 정도 이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선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지지대는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올해 그 코스피 지수의 그 지지선은 대략 1960포인트 정도에서 좀 위치해 있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승 추세선이 위치했던 지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하반기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속도가 유지됐던 가격대가 대략 196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사이였는데 전일 주가 하락 과정에서 해당 지수대를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봐서는 아직 코스피가 우상향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뭐 코스피에 대해서 좀 우려할 부분은 없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그동안 올라왔던 속도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조금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예상되는 기술적인 지지선은 대략 1900포인트 내외가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다음 지지선은 1900포인트라는 거고요. 지금 뭐 벌써 그렇게 우려할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속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더 큰 포인트를 잡으면 삼성전자의 하락과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도세라고도 압축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코스피 지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기술적 지지선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도 뜨거워요. 142만 원이니 뭐 얼마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은 국내 코스피 작년도 이후에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코스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 1960포인트 수준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해당 지점을 지금 이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코스피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가 아직 유효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다소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적인 지지선은 대략 142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예. 현재 수준이 지금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아직 심리는 아직 좀 살아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142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다음 지지선 대략 137만 원에서 네.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대략 137만 원에서 157만 원의 박스권으로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예. 아직 추세선이 이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시각은 어쩌면 코스피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도 유효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요즘 너무 시장이 IT 업종에 국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관심이 오늘 저희 앞서서 화학업종 특징도 준비해 봤는데 3월 들어서 다른 업종들 흐름도 함께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수업종 여전히 뜨겁고 최근에 화학업종이나 중국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업종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달 들어서의 특징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출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의 심리적인 개선이 일단은 이들 업종들에 대한 상승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이제 방어 업종도 상당히 강세를 띄었었지만 반면에 이제 시크리컬 업종으로 분류되는 중국 관련 업종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화학 업종이라든지 철강 업종들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봐서는 현재 이들 업종들의 그 심리적인 수준은 다소 이제 과열과 침체의 극단적인 부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현재 보시는 그림은 지금 해당 업종들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현재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조선건설, 운송업종들은 상당히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내수업종이라고 분류되는 필수재라든지 유통 그리고 제약이라든지 레저, 통신업종들은 상당히 지금 과열권에 머물러 있고요. 최근에 3월 달 들어서 IT라든지 자동차 업종들 역시 지금 과열권에 현재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과열과 침체가 좀 심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이제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삼성전자를 보셨지만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중립적인 수준 그리고 이제 국내 내수 업종들은 다소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과열이 좀 해소되는 과정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은 너무 현재 지금 침체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해소되는 그런 국면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조차도 오늘도 150을 터치하고 지금 그 선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150선까지 한번 오른 이후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어떤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코스닥 시장 단기적으로 뭐 대응하는 거는 조금 당분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다소 현재 지금 과열권에 진입을 해 있다는 측면에서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가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2009년도 이후에 지금 5년 내 최고치에 지금 현재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560포인트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지수대인데요. 올해 이제 3월 달 들어서 작년도 하반기 고점인 54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최고점에 근접한 만큼 차익 매물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전략은 아직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아직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소 지금 과열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다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만약 코스닥 시장이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대략 한 540포인트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코스닥 시장에 좀 건전한 조정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시점은 대략 포인트는 대략 525포인트에서 530포인트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함께 좀 자세하게 우리 시장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